도무지 이 스피킹은 늘지가 않는 걸까요? 되받아치는 질문을 받은 순간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져서 제가 사실은 한국외대 영어과를 나왔어요. 저도 나름 수능 영어 만점 받고 자신감 뿜뿜 하면서 입학했거든요. 근데 막상 영어 수업에서 제 자신이 점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전형적인 근데 한국 입시 영어를 배워온 저로서는 문법은 뭐 여기일지 모르겠지만 스피킹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 있었던 거죠. 회화 시간마다 진짜 점점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영어 회화 울렁증을 이겨냈던 방법 싹 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길잡이 별이 되고 싶은 제나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는 왜 눈으로 보면 다 알겠는데 말로는 안 나올까요? 뭐 미드니, 쉐도잉이니, 패턴이니 다 공부하는데 도무지 왜 이 스피킹은 늘지가 않는 걸까요? 영어 회화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팍팍 늘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영어, 내가 나의 대화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영어 공부를 위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바로 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미드 쉐도잉 많이 하잖아요. 원래 근데 드라마란 게 좀 과장되고 좀 극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지니까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겪는 이야기들은 좀 특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드라마 소재가 되겠지만요. 그 무엇보다 미드란 게 미국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설령 일상이 다뤄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겪는 일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물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배우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엔 미드가 참 좋은 공부 자료인 건 물론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문화도 완전 다르고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화란 건 기본적으로 나와 너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너 뭐뭐 해? 라고 질문하면 나 뭐뭐 해? 라고 하겠죠. 그쵸? 예를 들면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인사를 나누고 뭐 통성명하고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또 뭐 하는 사람인지 서로 물어보고 그런 답을 하겠죠?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분명 안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뭐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물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번 주말에 또는 이번 여름 휴가에 뭐 할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전부 너에 대해 묻고 나에 대해 답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바로 이제 서로 만나서 하는 대화, 즉 회화라는 거죠. 근데 말이죠. 우리는 영어 회화 교재나 미드에서 어떤 걸 배웁니까? 남이 남과 나누는 대화를 보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을 학습하지만 기억에 절대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남이 아닌 나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더 흥미를 느끼고 그런 것들만이 더 와닿아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즉, 내 이야기로 내가 할 말을 공부해야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 일상에 대해서 한번 눈을 떠서 잠들기까지 한번 쭉 한국어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해보는 거죠. 나와 둘러싼 일상을 먼저, 내 얘기를 먼저 영어로 말하는 법을 연습해두고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이제 쌓아가면 정말 영어가 많이 늡니다. 이 방법 저도 진짜 많이 효과봤거든요. 자, 영어 회화 잘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어지는 대화를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심히 물어볼 만한 질문 연습해서 외국인 친구한테 딱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답을 하고 그 친구가 또 이제 받아쳐서 질문을 한다. 근데 이제 되받아치는 질문을 받은 순간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져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영어 표현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인다는 필수 패턴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실제 회화에서는 패턴이고 뭐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 순간이 막상 닥치니까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어떤 주제의 대화를 핑퐁 하면서 이어나가는 연습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대화라는 게 사실 질문 대답 이런 핑퐁 게임이거든요. 티키타카라고도 하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남자분과 여자분이 소개팅에서 이제 대화를 한다고 칠게요. 한쪽이 묻습니다.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액션 영화 좋아합니다. 네. 이러면 이제 대화가 딱 끊기고 썰렁해지는 거죠. 그죠? 아주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도 액션 영화 좋아해요. 혹은 그러세요? 최근에 본 액션 영화 어떤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이걸 그대로 영어 회화에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떤 주제 얘기를 할 때 질문을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가 답을 하고 또 추가 질문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 리액션 하는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대화를 연습하면 영어가 아주 많이 느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실전 대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죠. 이것이 그 영어 초급자분들한테 특히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영어 회화 잘하는 방법 3번째입니다. 평소에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연습해 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우리가 화재 훈련할 때 그 실제 상황이라 가정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야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덜 당황하고 배운 대로 대처할 수 있게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해외여행 갈 수도 없고 또 매일 외국인하고 만나서 실전 영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번 연습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생하게 연습을 해놓는 겁니다.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뭐냐면 바로 우리 A와 B가 모두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생각하면 A가 있고 B가 있고 서로 너와 나에 대해 대화를 하잖아요. 이때 혼자서 대화문의 A와 B 모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돼서 질문도 하고 내가 B도 돼서 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처럼 연습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려면 사실 여러분 약간의 연기력이 필요해요. 진짜 그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 되게 어색하지 않나요? 이상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성격이 좀 맞아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사실 A, B 혼자서 다 연습을 했어요. A도 됐다가 나 혼자 B도 됐다가 중얼중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성향상 이렇게 힘들다 하시는 분은 요즘 핫한 챗 GPT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챗 GPT라는 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킨 AI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를 가장 많이 하는 똑똑한 쌤이 내 영어 회화 파트너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음번에 꼭 한번 다뤄보기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 영어를 살아있는 말로 배워왔던 방식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영어 회화를 가르쳤던 방식, 가장 효과가 그 중에서도 좋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공부법을 활용하시면 영어 회화 실력이 분명 쭉쭉 올라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처음에 제가 한국에 대해 영어과를 나왔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학원과 기업체에서 15년째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고요. EBS에서 인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문법, 단어, 독해, 흔히들 말하는 입시 영어를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 영어과에 갔더니 저도 나름 수능 영어 만점 받고 자신감 뿜뿜 하면서 입학했거든요. 근데 막상 영어 수업에서 제 자신이 점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방에 자유자재로 특히 스피킹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당시만 하더라도 외대 영어과는 해외에서 살다 온 특내 친구들이 많기로 유명했거든요. 전형적인 근데 한국 입시 영어를 배워온 저로서는 문법은 여기일지 모르겠지만 스피킹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 있었던 거죠. 회화 시간마다 그런 친구들하고 함께 수업을 봤는데 진짜 점점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자유자재로 편히 쓰고 또 영어로 하는 발표 같은 것도 아주 거뜬히 잘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외국인 만나기도 쉽지 않은 시골 깡촌에서 자란 저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고 한동안 심한 영어 회화 울렁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풀진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영어 회화 울렁증을 어떻게 하나하나 극복하게 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영어를 언어로서, 말로서 다시 배우게 되면서 이 영어 회화 울렁증을 극복하게 되었고 또한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요, 국내파 성인 학습자들, 특히 문법과 독해, 어휘는 어느 정도 하는데 영어 회화가 안 돼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 또 학창시절 저와 같이 입시 영어에 매몰되어 있었던 그런 학습자들을 위한 그런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guiding star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말로는 길잡이 별이라고 하는데요. 북극성처럼 밤에 길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는, 기준이 되는 별을 말하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길이 깜깜한 한밤중이라면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영어를 밝혀줄 길잡이 별이 되고 싶습니다. 영어 말하기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영어를 언어로, 말로 배우는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영어 회화 잘하게 되는 방법 3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첫째, 남이 아닌 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대화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연습할 때는 그냥 마냥 중얼중얼 수십 번 연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생동감 있게 그 상황을 떠올리며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영어 회화 공부를 하시면 아마도 즉각적으로 답이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 바로 내 얘기를 미리 연습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